네, JTBC 우리의 선택 위대한 민국 오대영입니다. 상암동 JTB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대영 라이브의 고정 패널 네 분이 나와 있습니다. 김유정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국민화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김용남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수진 앵커도 함께합니다. 일단 JTBC의 예측 조사 결과 보면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여론조사했던 흐름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 역시 그게 과학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5월 28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이 됐는데 그 직전에 여론조사의 그 패턴대로 결과가 거의 나오던 것이 과거 대선에 혹은 총선에서도 일정한 패턴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5월 27일까지 조사한 것만 발표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 5대, 4대, 이준석 후보 1. 이 정도의 결과치를 보여줬었는데 역시 지금 오늘 그 예측 결과도 최종 결과는 봐야겠습니다만은 비슷한 양상으로 나왔던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5월 27일 날 마지막 3차 토론이 있었잖아요. 그 토론회에서 본인이 그 망언을 통한 자충수를 크게 두는 바람에 사실 두 자릿수를 기대했던 이준석 후보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JTBC 예측 결과는 한 자릿수가 나왔잖아요. 또 방송 3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0% 이상을 기대했던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만 소위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한 2, 3% 이상 큰 폭으로 좀 하락한 것 같아서 역시 그 기간에도 뭔가 설화를 겪거나 뭔가 실수가 크게 있거나 하는 거는 민심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역시 대선이 다가올수록 양쪽의 1, 2위 후보에게 수렴된다라는 예. 그 결과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가 예측 조사대로라면 많이 떨어지는 추세인데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아니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마지막 제3차 TV 토론에서 이른바 문제적 발언이 있었고 사실은 그 이후에 그냥 깨끗하게 사과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과다운 사과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그 오후 5시 넘어서 이루어진 긴급 기자회견에서는 본인을 제명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마치 유신 정부 말기 때 79년도 10월에 이제 제명 조치됐던 김영삼 당시 국회의원의 사례를 자신의 처지에 빗대서 돌파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언급을 했는데 사실은 이 지금 국회에 제출된 것은 이준석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아니지 제명안이 제출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국회에 어떤 징계나 어떠한 그 처분을 할 국회 윤리특위 자체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 누구보다도 이준석 후보가 잘 알아요. 근데 본인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이 징계안을 제출한 걸 갖고 제명으로 약간 각색을 시키고 그걸 또 유신 정부 말기에 투쟁을 했던 정치인의 사례를 끌고 오면서 뭐랄까요? 이게 반성의 기미는 안 보이고 본인이 잘못했던 일을 오히려 정치적으로 역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사실은 10% 지지율이었다고 하면 지금 JTBC 예측조사에 의하면 7.9%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후보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지율이 20% 이상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락한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준석 후보가 계속 정치를 한다고 하면 본인이 실수했을 때 또 잘못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좀 되돌아보는 반성의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예. 대구 경북 짚어볼게요. JTBC 예측조사 결과를 보면 김문수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받았던 지지율을 그대로 받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JTBC 예측 조사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가 61.9%를 얘기했는데 받은 걸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75%를 넘게 받았단 말입니다. 네. 거기서 물론 이제 거기는 그 이준석 후보가 일부 가져간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21%에서 그 27.6%로 굉장히 올라갔던 그런 측면이 있고 네. 경북도 마찬가지로 김문수 후보가 JTBC에서는 60.9%를 받을 거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72%가 넘게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는 23%를 받았다가 이번에는 31.5%를 받았고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저희가 상당히 그 내용상으로 굉장히 뼈아픈 타격을 입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는 이 부산 같은 경우는 49.2 대 42.7, 뭐 거의 이렇게 차이가 큰 차이가 없고 울산도 마찬가지로 46.9 대 44.7로 이재명 후보가 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거의 오차 범위 내에 왔다 갔다 할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 패배를 해도 그게 어떤 패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저희로서는 그 패배의 내용이 상당히 심각하고 뼈아프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구도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리고 우리 당은 호남 지역이 약하기 때문에 과거서부터 이제 서진 전략을 활용했고 민주당은 동부 영남 지역이 약했기 때문에 동진 전략을 아주 열심히 진행해 왔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 결과만 놓고 본다면 민주당의 동진 전략이 그동안에는 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이번에 이 불법 계엄과 탄핵이라는 어떤 그 도화선을 바탕으로 상당히 성과가 나타났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얻었던 영남 전체 득표율과 지금 김문수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 또 이재명 후보가 영남에서 얻었던 득표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면 그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47.8% 얻었잖아요. 이번에 예측조사에서 지상파에서 한 51.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부분 그 지지율의 상승폭은 이 영남 지역에서의 지지율 상승에 기인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 열심히 노력한 측면도 있지만 우리 당이 이번 선거 구도가 워낙 그 탄핵이라는 특수상황에서 치룰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 자, 이 시각 이재명 후보의 자택앞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앞서 봤을 때보다 더 많은 취재진과 더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재명 후보는 자택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분석을 할 텐데 개표가 좀 진행되면 개표 상황까지 함께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일산 나와주세요. 촛불을 열심히 흔들어 주십시오. 나이는 숫자, 나이는 숫자.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언제까지라도 함께하는 거야. 다시 만난 나의 세계. 국민에게 충직한 준비된 일꾼.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챙길 정부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선거 상황실입니다. 지금 시각 오후 9시 4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개표 방송을 특별한 손님과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죠. 바로 타라, 바피바라. 1부에서 만나셨죠? 예,
카피바라와 함께 이 시각 개표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어가 와도 오리가 와도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동물계의 인싸 카피바라. 자, 투표소로 들어가는 카피바라처럼 서로 어우러지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 자, 한강 러닝에 카피바라도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숨이 차 보이는데요. 잠시 숨 고르면서 이 시각 서울의 개표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서울 개표 2.4% 진행됐습니다. 현재 1위는 김문수 후보 52.6%, 2위는 이재명 후보 36.9%입니다. 러닝에 이어 산을 오르는 카피바라 친구, 체력이 좋은데요. 아삭아삭 오이를 먹으며 잠시 쉬었다가 드디어 정상에 올랐습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야호! 경기의 개표율 현재까지 2.4%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7.6%로 현재 1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2.9%로 현재 2위. 자, 이번엔 인천구장입니다. 타석엔 정우바라, 2사, 주자 1루에 볼카운트는 2&2, 투수 공 던집니다. 낮게 떨어지는 변화구 걷어올립니다. 좌중간 쭉쭉 뻗는 타구, 담장 향해 날아갑니다. 이 시각 인천의 개표율 0.2%, 현재 1위는 이재명 후보 46.7%, 2위는 김문수 후보 44.5% 기록하고 있습니다. 삐뽀 삐뽀 비키세요 비키세요. 용감하게 불을 끄는 소방관 카피바라. 지켜주는 이들이 있어 언제나 든든합니다. 부산 현재 1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58.9%, 현재 2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34%. 네, 지금 이제 카피바라가 열심히 배추를 만들고 있는데요. 맛있는 수육이 절로 생각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시각 현재 경남의 개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표율 2.7% 기록하고 있는데요. 경남의 현재 1위는 김문수 후보입니다. 53.1%, 2위는 이재명 후보 40.1%입니다. 김장만 해도 힘들 텐데 이번엔 전도 부추는 카피바라입니다. 맛을 보랬더니 전 하나를 꿀꺽 다 먹어버렸습니다. 네, 대구의 현재 개표 상황입니다. 개표 4.3%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71.5%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야무지게 닭다리를 뜯는 카피바라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그 앞엔 떡볶이도 있고 김밥도 있고 온갖 간식이 한가득 있는데요. 자, 이 시각 경북의 개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표 4.3%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1위는 김문수 후보 66%, 2위는 이재명 후보 28.3%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카피바라와 함께 살펴보는 이 시각 개표 상황. 비나이다, 비나이다, 보름달 아래 소원을 비는데요. 지금 후보들도 당선을 간절히 바라고 있겠죠. 광주 개표율 5.8%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79.2%로 1위를 달립니다. 아슬아슬 외줄 위에서 균형을 잡는 카피바라의 모습,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기도 하죠. 줄타기를 하는 카피바라의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몸을 튕겨서 하늘 높이 뛰어올라 전남의 개표 상황 보겠습니다. 개표 6.8%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1위는 이재명 후보 88.4%, 2위는 김문수 후보 7.9%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암컷 카피바라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네요. 수컷바라는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애순바라와 관식바라, 속삭 사랑에 빠져바라. 네, 전북의 투표율, 개표율이죠. 4.3%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82%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 손엔 커피, 한 손엔 서류 가방을 들고 출근하는 카피바라의 모습, 터덜터덜 꼭 출근하는 우리들의 모습 같네요. 자, 이 시각 대전 개표 3.7% 진행 중입니다. 대전에서 현재 1위는 김문수 후보 51.3%, 2위는 이재명 후보 39.5%입니다. 네, 이번엔 모를 씹는 카피바라입니다. 못하는 게 없는 카피바라인데요. 쌀 한 톨이 나오려면 88번 중부의 손길이 닿아야 한다고 하죠.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네, 충남의 개표율 2.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2.1%로 현재 1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1.8%로 현재 2위입니다. 자, 열심히 일한 바라, 떠나봐라. 한껏 뿌린 카피바라가 이제 버스에 가방을 싣고 있는데요. 과연 어디로 떠나는 걸까요? 이 시각 충북의 개표 상황 보시죠. 현재 1위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49.5%, 2위는 김문수 후보 44%입니다.
여행을 떠난 카피바라, 서퍼들의 성지 양양에 도착했습니다. 쏴! 몰아치는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시원하게 바다를 걸으며 무더위를 날려버립니다. 네, 강원의 개표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표율 4.9%, 김문수 후보가 47%를 얻어 현재 1위, 민주당 이재명 후보 45.3%로 현재 2위입니다. 바다에서 열심히 놀고 나선 뜨끈한 물에 몸도 담궈야겠죠. 그런데 머리 위로 감귤이 톡 떨어졌습니다. 감귤의 고장 제주입니다. 현재 개표 4.8%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1위는 김문수 후보 47.3%, 2위는 이재명 후보 43.6%입니다. 이번엔 현장에 나가 있는 카피바라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보도에 시민 인터뷰까지. 자, 카 기자, 현재 전국의 개표 상황 어떤가요? 자, 전국 개표 상황입니다. 현재 개표율 3.8%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1위는 김문수 후보 46.4%, 2위는 이재명 후보 45.5%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카피바라와 함께 후보들의 득표 상황 살펴봤습니다. 선거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전국 개표 상황 3.8%, 본격적인 개표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후보들도 개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텐데 각 후보 자택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후보 자택부터 가보도록 하죠. 이승환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이 현장에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고 경찰 견용 인력들도 보이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개표가 진행될수록 이곳 근처엔 더 많은 시민들과 취재진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집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서 저희 JTBC 예측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땐 온종일 조용했던 이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시민들이 함께 이 후보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습니다. 지상파 출구조사 등 이 후보의 우세를 예측하는 조사 결과들이 잇따라 발표된 만큼 분위기는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제 주변으로는 출입 통제선이 쳐졌고 곳곳에 경찰과 경호 인력들이 배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JTBC 예측 조사 등이 발표된 이후에 이재명 후보의 반응 등이 전해진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전해진 건 없습니다. 오늘 하루 이 후보와 김혜경 여사는 온종일 집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현재 집안에서 계속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후보가 선거 기간 내내 차분한 대응을 주문한 만큼 개표가 끝날 때까지 이런 분위기를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 후보는 언제쯤에 자택을 나설 걸로 예상이 됩니까? 네, 이 후보는 아마 자정쯤이 돼야 집 밖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현관문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곳에서 기다리던 시민들과 짧게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선거 상황실을 방문한 뒤 국회 앞에 있는 특설 무대에서 연설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마지막 유세 장소로도 여의도를 선택했는데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한 승리의 장소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곳 자택에서 여의도까지는 차로 약 30분 정도 걸립니다. 지금까지 인천 계양구 이재명 후보 자택에서 JTBC 이승환입니다. 네, 계속해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자택 앞으로도 가보겠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배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이곳 김문수 후보 자택 앞에서도 주민들과 지지자들이 모여 조금 전 JTBC 예측조사와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김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뒤져있다는 결과가 나오자 안타까운 탄식과 함께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개표가 진행이 되면서 지지자들과 주민들이 김 후보를 만나기 위해 조금씩 더 모여들고 있습니다. 투표함을 열어봐야 한다, 자정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 이런 희망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 후보가 아직 자택에 머물고 있는 상태인 거죠? 혹시 예측조사 관련해서 입장을 낸 게 있습니까? 네, 김 후보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자택에 부인 설난영 여사와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불이 켜져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예측조사와 관련해서도 특별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개표 상황을 더 지켜볼 걸로 보입니다. 네, 김 후보는 언제쯤에 자택을 나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후보 측에 따르면 김 후보가 밤 11시까지는 개표 상황을 지켜볼 거라고 합니다. 그 이후엔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곳 자택을 나서면 먼저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당 선거 상황실에 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후엔 중앙 당사로 이동할 계획인데 그 과정에서 선거 결과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김문수 후보 자택 앞에서 JTBC 배양진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선거 상황실에 저희 김필준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이준석 후보가 조금 전에 국회를 찾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30분 전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국회에 마련된 선거 상황실을 찾았습니다. 박수와 꽃다발을 받으며 도착한 이 후보는 짧게 자신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먼저 이 후보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치 단결해서 선거를 치러내 감사하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혼란이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잘 분석해서 정확히 1년 뒤로 다가온 지선에서 약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후보는 자택으로 귀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 저희 예측조사 결과 한 자릿수가 좀 예상이 됐었는데 개혁신당의 기대치와는 좀 못 미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이준석 후보는 7.9%로 나타났습니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이준석 후보는 7.7%로 예측됐습니다. 그동안 개혁신당은 목표치를 두 자리로 잡았습니다. 특히 선거비 전액이 보전되는 15%를 이준석 후보가 선거 막판 모든 당원들에게 강조하기도 했는데 예상 득표율이 한 자릿수로 나타나면서 차분한 분위기 속에 개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내 일각에선 선거 막판 TV토론에서 한 이 후보의 여성 신체 관련 발언과 사표 방지 심리가 득표율에 어떤 변수로 작용했을지 개표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가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단일화가 자신의 득표율에 영향이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히려 혁신을 강조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결과가 또 나온 것을 보면은 사실 단일화보다는 오히려 혁신에 더 임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범보수 진영에 던져진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후보는 우리는 당당히 완주해 큰 선거를 치러낼 역량과 별기를 갖춘 정당임을 입증했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보수 진영에서 개혁신당의 존재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선거 상황실에서 JTBC 김필주입니다. 네, 각 당 후보 상황 재밌게 저도 봤습니다. 자, 지금 개표 투표가 마감된 지 딱 2시간 1분 지났네요. 지금 22시 30초 정도가 됐습니다. 미니터치 다시 돌아왔습니다. 현재 시각 개표율 5.6%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극초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 내용 중에 아직 개표율이 0%인 것도 있는데요. 그래도 재미있게 여러분들 앞으로 개표 방송 지켜보시라고 저희가 준비한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각 후보들과 인연이 깊은 지역, 그러니까 고향이나 또는 현역 또는 과거 지역구를 좀 개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고향인 경북 안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다 아시는 대로 보수 텃밭입니다. 지난 19대 대선 때 안동, 당시에도 전 정권 심판 성격이 굉장히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가 거의 50%에 육박하는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67% 이상 득표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와 거의 40%포인트 가까운 차이를 벌리기도 했던 곳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고향, 지금은 어떨까요? 개표율 경북 안동 3.6%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53.9%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2위인데요. 40.2%. TK 지역 치고는 상당히 선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제 지난 1일이죠. 안동에 가서 유세를 하면서 내가 어릴 적 안동에서 난 쌀과 물과 풀을 먹고 자랐는데 고향 분들이 나를 어여삐 여기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이번엔 아니겠죠? 라고 말을 했는데 이번엔 아닐지, 그래도 아직 보수 텃밭이 더 작용할지 개표율이 올라가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안동에서요. 밑으로 한 1시간만 차를 몰고 가면 100km 좀 남짓한 거리에 경북 영천시가 있습니다. 바로 김문수 후보의 고향입니다. 두 후보의 고향이 가깝네요. 김문수 후보 경북 영천 개표율 4.3% 상황에서
72.1% 득표율로 좀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2위 이재명 후보와의 득표율 차이는 48%포인트입니다. 물론 아직 극초반이긴 합니다. 영천 역시 아시는 대로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76.2%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던 보수 텃밭이기도 합니다. 역시 영천에서 김문수 후보가 유세를 할 때 사전투표 전날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시민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도 보도가 되기도 했죠. 자, 다음은 그러면 이준석 후보의 고향 가보겠습니다. 바로 서울 노원구이죠. 근데 여기 좀 하얀색입니다. 아직 개표가 진행되지가 않았습니다. 노원구에서 이준석 후보가 3차례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는데 다 떨어졌잖아요. 그래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나는 서울 상계동 출신입니다. 노원구 출신입니다. 라면서 애정을 드러냈는데 그런 멘트가 어떻게 표심으로 좀 이어졌을지도 개표가 시작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현역 또는 과거 지역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 계양인데요. 역시 아직 개표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대선 떠올려 보면요. 지난 대선에 이재명 후보가 아깝게 패한 후에 불과 3개월 만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진행됐는데 그때 계양에 출마해서 초선 배지를 달았죠. 그리고 지금 계양을에서 재선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양은 아직 미개표 상황입니다. 다만 좀 진보 성향의 표심이 좀 셌습니다.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여유 있게 앞섰고요. 직전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과반의 득표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요. 계양과 가까운 곳입니다. 수도권에서요. 경기도 부천으로 가보겠는데요. 부천입니다. 여기가 지금은 선관위가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부천 소사가 바로 김문수 후보의 과거 국회의원 3선을 내리 지냈던 지역구였습니다. 이게 역사가 좀 있어요. 1994년이죠.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권유로 노동운동가였던 김문수 후보가 보수정당인 민주자유당에 들어갔고요. 2년 뒤에 신한국당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96년에 이 보수 험지라고 불리는 부천에 출마했는데 내리 이후에 3선을 했습니다. 역시 노동운동가라는 게 좀 평가를 받아서 보수정당 후보로서 내리 3선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았죠. 부천 소사, 지금 김문수 후보가 48.1%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개표율은 11.5%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43.3%로 두 후보의 차이는 4.8%포인트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제가 서울 노원에서 이준석 후보가 3차례 내리 국회의원 선거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준석 후보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동탄이 있는 곳이죠. 동탄의 아들이라고 많이 말했었는데 바로 화성을로 가보겠습니다. 화성을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개표율 13% 상황에서요. 44.2%로 1위, 김문수 후보가 40.9%로 2위 달리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다른 곳보다는 이 퍼센테이지 자체는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13.7%로 3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화성도 역시 지난 대선에서요. 45.9%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승리했던 곳이고요. 그리고 직전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과반 득표율로 승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각 후보들과 인연이 좀 깊은 지역을 살펴보니까 좀 개표 방송 보는 재미가 더해지시지 않았나요? 그렇다고 말씀해 주신 걸로 믿겠습니다. 밀리지가 않았어요. 자, 개표율 전국 지금 상황은요. 7.1%로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개표가 극초반인 곳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위는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개표율이 올라갈수록 개표 방송 보는 재미는 더해질 겁니다. 민심터치였습니다. 네, 민심터치 함께 하셨고요. 여기는 다시 선거 상황실입니다. 현재 시각 이제 오후 10시 6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과연 개표가 얼마나 진행됐을지 현재 전국 개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역별 개표 상황 서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개표율 6.1%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54.2%로 현재 1위, 이재명 후보 35.2%로 현재 2위. 자, 이번엔 경기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표 7.2%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7.1% 현재 1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3.2% 현재 2위입니다. 네, 계속해서 살펴볼 곳은 인천입니다. 개표율 1.3%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46.9%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고 이재명 후보 44%로 2위입니다. 이번엔 부산으로 가보시죠. 개표 9.8% 진행됐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54.3%의 득표율로 현재 1위, 이재명 후보 38%로 현재 2위입니다.
네, 이어서 울산 확인하겠습니다. 개표율 1.1%, 이재명 후보 47.4%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경남의 개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표 5.6% 진행 중인 가운데 김문수 후보 49.2%로 현재 1위, 이재명 후보 44%로 현재 2위입니다. 네, 개표 14%가 진행된 대구의 현재 1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72.5%, 현재 2위, 이재명 후보 19.5%. 경북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개표 8.7% 진행됐네요. 자, 김문수 후보가 65.3%로 현재 1위입니다. 이재명 후보 28.6% 현재 2위입니다. 광주에서는 개표가 지금까지 11.1% 이뤄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79.9%로 1위를 달리고 있고 김문수 후보 12%를 얻었습니다. 자, 이어서 전남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개표 13% 진행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87.6%로 현재 1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8.3% 현재 2위입니다. 다음으로 확인해 볼 곳 전북으로 가보겠습니다. 개표율 9.7%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83.8%로 1위를 달리고 있고 김문수 후보 11.1%로 2위입니다. 자, 대전의 상황도 함께 보시죠. 7.3% 개표가 진행됐습니다. 1위는 김문수 후보 49.7%, 2위는 이재명 후보 40.8%입니다. 네, 이어서 세종도 살펴보겠습니다. 개표율 1.5%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47.4%로 현재 1위, 김문수 후보 39.9%로 현재 2위. 이번엔 충남으로 가보시죠. 개표 6.1% 진행 중인 가운데 이재명 후보 53.3%로 현재 1위, 2위는 김문수 후보입니다. 득표율 40.3%입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곳 충북 개표율 8.8%입니다. 현재 1위 이재명 후보 48.8%, 현재 2위 김문수 후보 44.4%. 자, 이 시각 개표 상황 보고 계십니다. 강원입니다. 김문수 후보 47.4% 현재 1위, 이재명 후보 44.9% 현재 2위입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곳 제주입니다. 개표가 7.3% 이뤄진 가운데 김문수 후보가 48.3%로 1위로 달리고 있고 이재명 후보 42.5%로 2위입니다. 자, 이제 전국 상황 종합해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8.1% 개표가 진행됐습니다. 현재 1위는 김문수 후보 46.3%, 2위는 이재명 후보 45.4%입니다. 네, JTBC 우리의 선택, 위 대한민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0시 11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바로 현재 전국 개표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개표율 어디까지 올라와 있을까요? 8.4%입니다. 네, 그러면 누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개표 초반인데 현재 1위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6.3%, 민주당 이재명 후보 45.5%로 2위, 이준석 후보가 7.1%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위는 권영국 후보가 현재 0.9%로 4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표 초반이기 때문에 이 순위는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권역별 개표 결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권자가 가장 많은 최대 표밭, 수도권부터 보죠. 서울입니다. 네, 서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54%로 현재 1위,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5.6%로 현재 2위입니다. 경기 인천도 바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7%로 현재 1위, 민주당 이재명 후보 43.5%로 현재 2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1위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52%, 2위는 이재명 후보 40.7%입니다.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 지역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70%로 현재 1위, 이재명 후보 22.9%로 2위입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라 지역 보겠습니다. 여기에선 반대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84.4%로 1위, 김문수 후보 10.3%로 2위입니다. 캐스팅 포트, 대전, 세종, 충청입니다. 이재명 후보 48.3%로 현재 1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4.2%로 2위 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역입니다. 강원 제주에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7.4%로 현재 1위, 이재명 후보 44.7%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선거 상황실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지역별 개표 상황을 좀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선거 상황실입니다. 자, 박상욱 기자, 전국에서 유권자가 가장 많은 지역 어디죠? 아무래도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경기가 유권자 수도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경기도 유권자가 제일 많은데요. 이 경기도 유권자의 서울과 인천 유권자를 모두 합하면 수도권의 유권자만 2,262만여 명,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보들도 선거운동 기간 이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유세를 펼치기도 했었는데 자, 이번엔 수도권 주요 선거구 테마별로 저희 개표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에서 먼저 살펴볼 곳 한강벨트입니다. 부동산 이슈와도 밀접한 지역이죠. 서울 용산부터 보겠습니다. 개표 19.3% 진행됐습니다. 용산에서의 현재 1위는 김문수 후보 46%, 2위는 이재명 후보 42.2%입니다. 네, 계속해서 살펴볼 곳 서울 성동입니다. 개표율 15.9%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53%를 얻어 현재 1위, 이재명 후보 36.2%로 현재 2위. 자, 이번엔 서울 광진으로 가보겠습니다. 개표 4.9% 진행됐습니다. 광진의 현재 1위는 김문수 후보입니다. 51.6%, 2위는 이재명 후보 36.5%입니다. 다음으로 확인해 볼 곳 서울 마포로 가보겠습니다. 개표가 11.1% 진행된 가운데 김문수 후보 51.1%로 현재 1위, 이재명 후보 36.3%로 현재 2위입니다. 자, 이번엔 서울 동작입니다. 개표 1.1% 진행 중인 가운데 김문수 후보가 55.4%의 득표율로 현재 1위, 이재명 후보는 34.2%로 현재 2위입니다. 네, 서울의 한강벨트 개표 상황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서초 개표율 7.5%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67.5%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서울 강남도 살펴보겠습니다. 개표 6.3% 진행되는데요. 강남에서 현재 1위는 김문수 후보입니다. 71.8%, 2위는 이재명 후보 18.6%입니다. 서울 송파에서는 개표가 15.5% 이루어졌는데요. 현재 1위 김문수 후보 58.1%, 현재 2위 이재명 후보 31.1%. 서울 강동입니다. 개표 9.5% 진행됐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57.3%로 현재 1위, 2위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득표율 31.5%입니다. 네, 이어서 경기 지역에 살펴볼 곳은 반도체 벨트입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모여 있어서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이죠. 자, 경기 수원 팔달부터 보겠습니다. 개표율 25.2%나 진행이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50.6%로 현재 1위입니다. 자, 경기 수원 영통의 상황 보겠습니다. 개표 19.1% 진행됐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46.8%로 현재 1위, 이재명 후보 40.1% 현재 2위입니다. 네, 경기 평택도 살펴보겠습니다. 개표율 17.3%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46.2%를 얻어 현재 1위, 이재명 후보 44.5%로 현재 2위입니다. 자, 경기 반도체 벨트 이번엔 화성갑입니다. 개표 2.7% 초반인데요. 현재 1위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46.7%, 2위는 김문수 후보 45.2%입니다. 네, 경기 화성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표율 20.4%, 이재명 후보가 44.2%로 1위를 달리고 있고 김문수 후보 40.8%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자, 경기 이천으로 가보시죠. 3.1% 개표 진행 중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51.7%로 현재 1위, 김문수 후보 41.2% 현재 2위입니다. 경기 용인 수지입니다. 개표가 7.2% 진행된 가운데 김문수 후보 51%로 현재 1위, 이재명 후보 38%로 현재 2위. 계속해서 반도체 벨트 살펴봅니다. 경기 용인 기흥입니다. 개표 2.1% 진행이 되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49.8%로 현재 1위, 이재명 후보 40.9% 현재 2위입니다. 자, 2025 우리의 선택 위 대한민국, 지금까지 수도권 주요 지역 서울의 한강벨트와
경기 반도체 벨트의 개표 상황 짚어봤는데요. 자, 상암 스튜디오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저희가 일산에서 방송 진행되는 동안 자세하게 예측 조사 결과를 분석을 해봤는데 강원도가 특히 눈에 띄네요. 강원도 그래픽 좀 주시겠어요? 일단 JTBC의 예측 조사를 보면 이재명 47.9, 김문수 44.3%가 나오고 그리고 지상파의 출구 조사 결과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네,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 선거에서 아주 특이한 그 현상이 강원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예측 조사고 아직까지 뭐 결론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예측 조사 결과가 맞는다 한다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 지역에서 54.18%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41.72%. 그래서 그 표 차이가 12.46%포인트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아주 앞섰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김진태 도지사가 또 당선됐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성향의 유권자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예. 그리고 또 여기가 왜 특이하냐면 그 이른바 친윤이라고는 하는 분들이 여기에 대거 포진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네. 권성동, 그렇죠. 이철규, 네. 유상범, 이양수 뭐 예. 이런 분들이 다 여기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TK나 PK 못지않게 강원도야말로 친윤의 어떤 핵심적인 그 뭐랄까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보면 3사 여론조사에서도 6.6%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고 JTBC 조사에서도 3.6%포인트 차로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예, 3년 전하고 완전 뒤집어진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3년 사이에 15%포인트 차이가 변화가 적어도 15에서 20%포인트 차이가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지역이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는 그런 강원도인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들에 대한 어떤 심판적 성격이 있다는 거냐. 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강원에서 그 예측조사 결과대로 국민의힘이 패하는 걸로 나타난다면 이게 친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론이 좀 불거질까요? 물론이죠.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이 예측대로 10%포인트 이상으로 패배하게 된다면 뭐 저희 당에서는 뭐 정천 동지할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큰 책임은 이른바 친윤이라는 분들이 져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상징적 인물은 권성동 원내대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수치를 보면 6.6%포인트 차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걸로 강원도에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 나왔고 JTBC의 예측조사도 거의 비슷합니다. 탄핵 과정 그리고 탄핵이 지나고 나서 선거 과정 속에서 보여준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른바 친윤계의 행보들이 이번 선거 결과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강원도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한 13% 정도 졌어요. 예. 윤석열 후보한테. 그런데 이번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강원도민들이 이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동시에 국민의힘 내부의 찐윤 세력에 대한 확실한 심판의 민심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함께 당내 구테타, 소위 한덕수 총리로의 후보 바꿔치기에 실패했잖아요. 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새벽에 벌려놓고 국민의힘 당원들의 힘으로 그 원칙을 지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예정대로 출마를 하게 된 것인데 그때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물러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봐도 권성동 원내대표도 동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맞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면서 김문수 후보에게는 알량한 후보 자리 지키려고 운운하면서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뛰면서
도대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만 하면 그 선긋기가 되는 겁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강원도민들이 판단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찐윤 핵심 의원들이 강원도에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강원도민들이 이런 결단을 내려주셨다는 것은 강원도가 과거에는 또 민주당에게 굉장히 또 많은 표를 몰아주시기도 했거든요. 도지사 그리고 의원들도 대다수가 또 그 민주당 의원들이 또 승리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 이 대선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내년에 또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지형 변화가 있을지 그것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볼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아무튼 확실한 심판이 강원도에서 일어났다. 충청과 강원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예측 조사 결과 승리했기 때문에 지금 저 정도의 격차로 승리가 점쳐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강원도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민심의 흐름. 물론 예측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분석을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의 원내 지도부뿐만 아니라 지도부의 책임론, 사퇴론까지도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사실은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과연 이른바 친윤 의원들이 책임을 지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 그러니까 고위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퇴를 할 거냐?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민들조차도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친윤 내지는 찐윤으로 활동하면서 보여준 행동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셨다고 보는 게 객관적인 해석으로 보입니다만 이제 개표가 마무리되고 10% 이상의 득표율 차이로 졌을 때 이걸 친윤 내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탓으로 인정을 할 거냐 아니면 역시 후보를 김문수가 아닌 한덕수 후보로 바꿨어야 한다. 그러니까 막판에 후보 교체에 실패한 것이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런 주장을 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대선 패배 이후에 어떤 책임지고 물러나고 새로운 진영이 갖춰지는 모습보다는 당 내에서 이른바 권력 투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네. 또 후보는 후보대로 그 기존의 당권을 가지고 있던 친윤 세력에 대한 원인을 돌릴 것이고 주류 세력은 후보의 탓으로 돌리고 뭐 서로 그런 책임 공방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울산 한 번만 짧게 짚어주세요. 정광재 의원님. 울산도 이번에 표심 변화가 많았습니다. 지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 시절에 54.4%를 얻었거든요. 근데 지금 JTBC 예측 조사를 보면 김문수 후보가 46.9%, 이재명 후보가 44.2%니까 굉장히 오차 범위 내에 아주 가까운 수준까지 붙어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건요. 지상파 출구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44.3%, 46.5%, 김문수 후보는 44.3%로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울산에서는 더 많은 표를 받을 것으로 지상파 조사 결과는 나왔어요. 근데 뭐 여러 얘기하셨지만 친윤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과연 김문수 후보가 어느 정도 득표했을까 이거 보는 것은 또 하나의 흥미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울산 지역에도 이른바 찐윤이라고 하는 박성민 의원도 있고 또 전에 대표를 했던 김기현 대표도 있기 때문에 울산 지역에서의 지난 3년간의 표심 변화 이런 부분도 사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론 또 친윤 의원들의 책임론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수치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산으로 넘길 텐데요. 일산에서 다시 돌아올 때는 또 다른 지역들도 자세하게 또 분석을 해서 짚어드리도록 하죠. 일산 나와주세요. 네, 전문가 패널들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다시 일산입니다. 민심터치 이가혁 기자입니다. 지금 투표가 마감된 지 2시간 27분이 지났습니다. 개표율 얼마나 올랐을까요? 전국 개표율 13.8%입니다. 지금 1위는
이재명 후보 46.6% 득표율 보이고 있고요. 2위는 김문수 후보 45.1%, 3위는 이준석 후보 7.1% 보이고 있습니다. 1, 2위 격차는 1.5%포인트, 굉장히 적은데요. 아직 개표율 자체도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는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지금 개표 상황만큼이나 여러분들이 좀 흥미롭게 보실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백발백중 지역 6곳입니다. 뭐냐면요. 13대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20대 윤석열 대통령까지, 그러니까 직선제 개헌 이후 8번의 대선에서 최종 결과 1위 결과와 이 지역의 1위 결과가 동일했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이 지역의 유권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8번이죠. 13대부터 20대까지니까요. 8번 연속 이렇게 잘 맞힐 수 있었을까요? A. 이 지역 주민들이 신통방통 예지력이 높아서. B. 다른 이유. 정답은 B겠죠. 상품은 제가 없습니다. 네. 제가 전문가한테 여쭤보니까요. 이 6곳 지역의 인구 구성의 변화가 전국의 변화와 좀 비슷하다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지역의 원래 고령층 원주민이 들고 나는 그런 변화와 또는 뭐 신규 택지지구나 뭐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젊은 층이 들어왔을 때의 그런 변화와 전국의 변화, 이런 게 비슷하게 흐름이 가다 보니까 이 6곳이 일종의 전체 표심을 대표하는 지역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충북 5곳, 충남 1곳, 충청에만 총 6곳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곳 상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북 청주 상당입니다. 이 상당 상성이 상당히 유명한 곳인데요. 되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6.5%로 1위 달리고 있습니다. 대표율이 13.6%밖에 되지 않고요. 김문수 후보와의 표차가 16표 차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은 극초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통방통 백발백중 지역 6곳 중에 두 번째, 청주 흥덕구입니다. 여기가 흥덕사, 그 세계 최초 금속 활자본 직지심체 요절의 그 도시죠. 네, 김문수 후보가 개표율 2.5% 상황에서 52.3%로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지만 역시 개표율이 미미하기 때문에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충북 증평입니다. 증평. 이 충북에서 가운데 있어서 또 유명한 곳인데 53.1% 득표율로 김문수 후보가 1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36.1%입니다. 그리고 충북 음성으로 가겠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고향이죠. 이재명 후보가 53.7%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개표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40.3% 개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2위 김문수 후보의 격차는 14.1%입니다. 자, 지금 8번의 대선을 다 1위 후보 마친 곳 6곳 보고 있는데요. 5번째 충북 옥천입니다. 금강유원지가 아름다운 곳. 개표율 26.9%인데 김문수 후보가 48.3%로 1위 달리고 있습니다. 2위의 격차 3%포인트밖에 나지 않네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충북 5곳, 그리고 충남의 한 곳, 인삼 유명한 곳이죠. 매년 인삼축제 열리는 금산입니다. 개표율 17%, 이재명 후보가 57.1%로 1위, 김문수 후보가 37.6%로 2위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8번의 대선 모두 최종 결과와 동일했던 곳 백발백중 지역 6곳인데요. 이 결과를 여기에 이렇게 표시해봤습니다. 자, 보면 김문수 후보가 3곳, 이재명 후보가 3곳, 지금 3대 3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물론 개표율이 초반입니다만요. 참고로 13대부터 19대까지 연속 7번 맞췄던 곳은 15곳이었거든요. 그런데 20대 윤석열 후보 당선을 마치지 못한 곳들이 탈락하고 이제 이렇게 6곳 남은 건데, 지금 그러면 21대 대선을 마치고는 몇 곳이 남을까요? 3대 3인데 개표율이 더 늘어나면 이게 한쪽으로 쏠릴까요? 아니면 몇 개가 탈락할까요? 요걸 또 저와 함께 새벽까지 밤새시면서 한번 지켜보죠. 제가 이건 한 몇 시간 있다가 다시 한번 백발백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심터치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민심터치 보셨는데요. 지금부터는 JTBC만의 예측 시스템 비전제의를 가동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비전제의는 개표함이 열리자마자 바로 당선 확률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가상현실 스튜디오에 나가 있는 연지환 기자가 비전제의의 첫 번째 예측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기는 가상현실 VR 스튜디오입니다. 개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개표 방송 언제 끝나는 겁니까? 궁금해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이미 준비가 됐기 때문입니다. 투표가 끝난 직후부터 개표보다 빠른 예측, JTBC만의 예측 시스템 비전 J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야심차게 준비한 예측조사 결과 확인하고 오셨죠. 비전제이는 이 예측조사 결과와 과거 유권자 투표 성향, 여기에 더해서 지금 시시각각 선관위에서 실시간 집계하는 개표율을 종합해서 당선 확률을 보여드리는 예측 시스템입니다. JTBC 선거 예측 자문단도 별도 공간에서 치열하게 분석을 진행 중인데요. 어디서도 보실 수 없습니다. 오직 이곳 아름다운 JTBC 가상현실 스튜디오에서만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비전제이가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었는지 맛보기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까지 후보별 득표 상황 보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각 전국 득표율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46.7%,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45%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상당히 접전을 벌이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비전제이는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투표 성향도 반영해서 예측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투표함이 얼마나 열렸는지가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자, 개표율도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전국 개표율입니다. 전체적으로 15.2% 투표함이 열렸고요. 사전투표 12.5%, 본투표 17.4% 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아직 개표 초반입니다. 10분의 1 조금 넘은 수준이죠. 시간이 갈수록 비전제이의 정교함은 점점 커지니까요. 염두에 둬주시고요. 그럼 지금 개표 상황 기준으로 비전제이가 예측한 최종 예상 득표율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비전제이가 예측한 전국 예상 득표율입니다. 이재명 후보 48%, 김문수 후보 43.7% 최종적으로 얻을 것으로 비전제이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개표 상황보다는 다소 차이가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비전제이는 내다보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당선 확률, 저희가 순환 예측, 매운 예측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될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중하게 예측한 순환 예측입니다. 이재명 후보 67.5%, 김문수 후보 32.5%로 당선 확률 가져갈 것으로 비전제이는 내다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과감하게 분석한 매운 예측은 어떨까요? 매운 예측입니다. 이재명 후보 80.2%, 김문수 후보 19.8%입니다. 자, 매운 예측으로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당선 확률이 80% 수준으로 높게 예측이 됐는데요. 하지만 아직 개표 초반입니다. 중요한 건 개표가 진행되면 더 변화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개표가 요만큼 더 진행되어도 예측은 더욱 정교해집니다. 자, 비전제이 쉬지 않고 돌아가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봐 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가상현실 스튜디오에서 개표보다 빠른 예측 비전제이였습니다. 네, 다시 선거 상황실입니다. 현재 시각 10시 36분을 막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전국 254곳의 개표소에서 신속하게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네, 현재 판세가 어떤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대선 사전투표율이 34.74%. 지난 대선보단 낮았지만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과 가장 낮았던 지역의 표심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전남입니다. 현재 전체 22개의 선거구에서 22곳 모두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득표율은 87.2% 기록하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는 8.5%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높았던 전북입니다. 사전투표율이 53%로 두 번째로 높았는데 전북 총 15개 선거구 모두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선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가 83.7%, 김문수 후보 10.9%입니다. 자, 이번엔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대구 지역의 판세 살펴볼 텐데요. 전체 9곳의 선거구 가운데 9곳 모두에서 김문수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로 사전투표율이 낮았던 부산의 판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개표율은 23.4%고요. 부산에는 16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그중 8개의 선거구에서 김문수 후보가 앞섰고 총 51.1%를 얻었습니다. 또 나머지 8개 선거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선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이재명 후보는 41%를 득표했습니다.
자, 이번엔 계속해서 종이로 만든 세계 속 시도별 1위 후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로 만든 광화문 또 남산타워가 보이고 있는데요. 자, 서울의 현재 1위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입니다. 50.6%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알록달록 단청을 만들고 잘 다듬은 돌을 하나하나 붙입니다. 조선시대 신도시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인데요. 경기의 현재 1위 이재명 후보 45.4%. 자, 종이로 만든 날개를 붙이고 바퀴에 엔진까지 인천국제공항 앞에 놓인 종이 비행기입니다. 자, 이 시각 인천의 1위 누구일까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득표율 48.2%입니다. 섬세한 손놀림으로 창문을 만들고 따스한 햇볕 아래 놓을 일광욕 의자도 만듭니다. 고층 빌딩과 바다가 어우러진 여기는 해운대입니다. 낭만의 도시 부산에서의 현재 1위 김문수 후보 50.9%를 얻었습니다. 자, 이번엔 컨테이너와 크레인, 중공업의 도시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울산에서의 현재 1위 어느 후보일까요? 자, 울산 개표 13.2%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 1위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52.8% 기록하고 있습니다. 색색의 집들이 모여 마을을 이룬 곳 통영 동피랑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한데 어우러져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경남의 현재 개표율 15.9%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7.6%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무언가 열심히 가위로 자르고 상점 같은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 동그란 건 무엇일까요? 바로 막창입니다. 자, 보수의 상징 서문시장 앞에서 대구의 현재 1위 살펴봅니다. 김문수 후보입니다. 72.6%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땀 한 땀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정성스레 붙이고 돌탑 속 과학 첨성대도 만듭니다. 경주 석굴암과 안동 하회 탈춤까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경북의 현재 1위 김문수 후보 65%. 자, 이번엔 광주의 5월 정신이 깃든 곳 5.18 기념공원을 종이공예로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광주의 1위 이재명 후보입니다. 81.3% 득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이건 뭘까요? 전남 고흥 우주과학관이네요. 대한민국 최초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꿈과 희망을 싣고 솟아오릅니다. 전남의 현재 1위는 이재명 후보 87.2%를 얻었습니다. 화사한 꽃나무에 황토빛 돌담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통이 살아 숨쉬는 전주 한옥마을인데요. 자, 전국의 현재 1위 누구일까요? 이재명 후보입니다. 83.9% 기록하고 있습니다. 빵 하면 떠오르는 도시 어딜까요? 한비탑과 함께 꿈돌이가 탄생한 곳 바로 대전입니다. 대전의 개표율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표율은 17.7%, 이재명 후보가 46.9%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구불구불 연결된 건물 옥상 위에 예쁜 꽃이 가득 피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행정의 중심 정부 세종청사입니다. 자, 세종의 이 시각 1위 이재명 후보입니다. 득표율 45.5%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하얀 기둥을 하나하나 세우고 청록색 비와 지붕을 올리자 아프지만 위대한 우리 역사가 담긴 국립기념관이 탄생했습니다. 충남의 현재 1위 이재명 후보 52.4%. 섬세한 가위질로 나무를 만들어 숲을 바꿉니다. 또 예리한 칼질에 나룻배까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시각 충북의 1위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9.3%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닥불 피워 캠핑도 하고 쌩쌩 돌아가는 풍력발전기와 목장에 뛰노는 양떼를 볼 수 있는 곳 바로 강원입니다. 서퍼의 성지 동해도 보이는데요. 강원의 현재 1위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7.2%를 득표했습니다. 활짝 핀 노란 유채꽃부터 뾰족뾰족한 야자수의 돌하르방까지 제주의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졌네요. 자, 이 시각 제주의 1위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47.3%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이로 만든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모습 어떠셨나요? 자, 이제 현재 전국의 개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의 개표율 지금 18.8%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47.4%를 얻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국 1위 살펴봤고요. 이어서 민심터치 만나보겠습니다. 네, 민심터치. 지금 자료를 열심히
보는 척을 좀 해봤습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컨셉을 잡아봤는데 네, 이 시각 오후 10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개표 얼마나 진행했는지 보겠습니다. 개표율 19.2%, 이재명 후보가 47.4%로 1위 달리고 있습니다. 2위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는 3.1%포인트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7.1%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개표 방송 밤새서 안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뭐 너 왜 보냐? 그러면 재밌으니까 보지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그렇습니다. 누구는 TV 끄고 주무신 다음에 내일 아침에 결과만 딱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지금 깨어 계신 분들 요런 거 보는 재미로 아마 개표 방송 밤새 지켜보시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초박빙 이런 레이스를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일단은 지난 대선 자체가 초박빙이었습니다. 지난 대선 0.7%포인트 차이였습니다. 1, 2위 격차가요. 표 차이도 그냥 24만여 표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이게 직선제 개헌 이후에 최박빙이라는 게 맞겠네요. 최박빙 승부였습니다. 0.7%포인트. 그런데 지역별로 좀 더 따져보니까요. 1, 2위 후보 격차가 1%포인트였던 곳을 살펴보니까 7곳이 나오더라고요. 지난 대선 때 이 초접전지였던 곳이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는 재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서대문구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대학가가 밀집한 곳이죠. 지난 대선입니다. 불과 0.9%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간신히 앞섰던 곳인데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개표율 23.8%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45.0%, 이재명 후보가 44.7%로 와 지금도 초박빙이네요. 0.3%포인트 차이 보이고 있습니다. 개표 초반이긴 하지만 지난 대선 때처럼 초박빙이 이루어질지 한번 지켜보는 재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요. 인천 미추홀구로 가보겠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친윤 핵심 12.3 계엄령 사태 이후에도 탄핵을 반대했던 그리고 막판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올라왔을 때 이게 적절한 거냐 뭐 이런 당내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던 윤상현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개항 지난 선거 때는 개항이 이번 선거 때는 73.8%대 15.6%, 58.2%포인트로 상당히 넓은 상황입니다. 제가 미추홀구를 말씀드렸는데 개항을 눌렀네요. 미추홀구 지난 대선 때는 0.7%포인트 차이로 상당히 초접전이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는 58.6%대 32%로 26.6%포인트 여유 있게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미추홀구 윤상현 의원의 지역구. 아까 제가 개항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대전 대덕구 남쪽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사실 대전이 지난 대선 때요. 5개 자치구 모두 빨간색 윤석열 후보가 승리했는데 그 차이는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구별로도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중에서 대덕구가 0.9%포인트 상당히 초박빙 지역이었는데요. 48.2%대 47.3%. 정말 간발의 차이였죠. 지금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전 대덕구 개표율 16.8% 상황에서요. 현재 김문수 후보가 47.7%, 이재명 후보가 42.9%로 4.8%포인트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대덕구가 사실 이 양 후보가 모두 대전을 진정한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 예산 지원 팍팍 하겠다 이런 비슷한 공약을 내놨고요. 특히 이 대덕 연구개발 특구가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대덕 연구개발 특구는 대덕이 아니라 유성에 있더라고요. 아무튼 대덕에서도 출퇴근하는 분도 있을 테니까요. 표심은 4.8%포인트 현재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지난 대선 때 초박빙이었던 곳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울산 북구입니다. 울산 북구. 울산 북구는 지난 총선 결과를 좀 보여드릴게요. 유일하게 진보당으로서는 유일하게 지역구 의원이 있는 곳입니다.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공장이죠. 국내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 그리고 노동자의 표심이 강한 곳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요. 지난 20대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이기긴 이겼는데 불과 95표 차이. 전국에서 가장 표수로는 가장 1, 2 차이가 적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21대 대선 울산 북구 개표율 21.5%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51.7%, 김문수 후보가 37.9%로 13.8%포인트로 이재명 후보가 지금은 조금 여유 있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 대선 때 초접전이었던 곳 지금은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수도권 광교로 가보겠습니다. 수원 영통이죠. 이 광교 신도시가 있는 곳. 광교하면 김문수 후보가 본인이 경기지사 때 업적 중에 하나다라면서
광교를 여러 번 언급한 곳이죠. 지금은 개표율 33.5%, 김문수 후보가 46.1%로 이재명 후보를 5.3%포인트가량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요, 0.0%, 그러니까 소수점 첫 자리까지 똑같았습니다. 166표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앞섰던 것입니다. 지금은 33% 개표율밖에 진행되지 않았지만 김문수 후보가 5%포인트가량 앞서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지난 대선 때 초접전이었던 곳 청주 흥덕구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직전에 민심터치 할 때 백발백중 지역구 중에 하나라고 소개해드렸던 청주 흥덕으로 가보겠습니다. 청주 흥덕. 직지심 최우철, 아까 댓글에 막 반응이 좀 있었는데요. 개표율 8.7%, 이재명 후보가 50.6%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초접전 지역이 이렇게 지금은 조금 벌어진 상황입니다. 하남시도 있는데 하남시까지만 빨리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시는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4.2%포인트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 듣고 있습니다. 지난 직전 대선 때 초접전이었던 7곳이 지금은 이렇게 변화가 생겼네요. 민심 터치였습니다. JTBC 21대 대선 개표 방송 2025 우리의 선택 위 대한민국.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당선이 유력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현재 시각 10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유력합니다. 네, 현재 개표율 21%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개표 상황 80% 가까이 남아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후보 47.7% 기록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JTBC 당선 예측 시스템 비전제이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비전제이입니다. 지금 시간 밤 10시 5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딱 1분 전에 우리 비전제이가 이재명 후보에게 당선 유력 딱지를 붙였습니다. 이 소식 일산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당선이 유력하다 함은 95%의 신뢰 수준으로 당선이 유력하다 하는 뜻인데요. 늦은 시간까지 개표 방송 보시던 분들 잠이 확 깨셨을 것 같습니다. 반전 없이 이대로 당선이 확정될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죠. 그럼 이 시점에서 궁금해지는 것, 이재명 후보가 이 대선의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할 수 있을지입니다. 역대 최다 득표, 최대 득표율, 그리고 최대 득표율 차 승리까지 거머쥘 수 있을지가 이번 선거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전에 지금까지의 기록을 보면요. 직선제 개헌 이후에 최다 득표, 그러니까 가장 많은 표를 얻어서 당선된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1639만 한 4천여 표를 받았네요. 하지만 많은 표를 받았다는 게 큰 차이로 이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에 이재명 후보와 0.7%포인트 차로 희비가 엇갈렸죠. 그럼 최대 득표율 격차, 그러니까 가장 크게 이긴 대통령은 누구였을까요?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요, 48.67%를 얻었는데 이 상대 후보를 22.53%포인트 차로 이겼습니다. 그럼 끝으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대통령은 누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51.55% 득표율로 승리했는데요. 유일하게 과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0% 넘는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자, 이 시각 유력 딱지 붙은 이재명 후보, 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높은 득표율 달성할 수 있을까요? 또 김문수 후보를 상대로 22.53%포인트 이상 벌려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더 많은 표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세 개를 다 달성한다면 트리플 크라운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먼저 현재 개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현재 전국 개표율 22.1% 보이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19.9%, 본투표 23.9% 열렸습니다. 그럼 개표 결과는요, 보겠습니다. 이 시각 득표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7.7%로 유력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현재 44% 얻고 있습니다. 자, 현재 기준으로는요, 이재명 후보가 이 과반이 안 되는, 그러니까 절반 안 되는 표를 가져간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비전제가 예측한 이번 대선의 최종 예상 득표율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개표율 22.1%에서 계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최종적으로 48.7% 얻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현재 유력 딱지 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48.7%라면 이대로라면 과반은 조금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위 김문수 후보의 최종 예상 득표율은 42.7%입니다. 자, 비전제의 예측대로라면 이 두 후보 한 6%포인트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게 이명박 정동영 후보의 22.53%포인트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우리 비전제의 예측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 유력까지 예측해낸 비전제. 하지만 트리플 크라운은 글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비전제이는 21대 대통령 당선 확정의 순간까지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개표보다 빠른 예측 비전제였습니다. 네, JTBC 21대 대선 개표 방송 2025 우리의 선택 위 대한민국. 조금 더 들어온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유력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각 22시 55분 막 넘어서고 있는 현재 시점, 이재명 후보의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유력하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개표율이 20%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47.7% 득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표는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 개표 상황, 각 후보들 어떻게 보고 있을지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서 각 후보 자택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선이 유력하다는 판정이 나온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자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승환 기자, 이재명 후보 자택 앞에 많은 사람들 모여 있죠? 네, 개표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저희 JTBC가 이재명 후보에게 당선 유력을 표시한 만큼 차분했던 분위기가 다시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밤 늦은 시간이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곳 근처에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 후보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앞서 저희 JTBC 예측조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도 종일 조용했던 이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시민들이 함께 이 후보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습니다. 네,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제 주변으로는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고요. 경찰과 경호 인력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당선이 유력하다는 소식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반응 등이 전해진 게 있습니까? 아직 반응이 전해진 건 없습니다. 오늘 하루 이 후보와 김혜경 여사는 종일 집에서 휴식을 취했는데요. 현재도 집안에서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후보가 선거 기간 내내 차분한 대응을 주문한 만큼 아마 개표가 끝날 때까지 이런 분위기를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언제쯤 자택을 나설 걸로 보입니까? 네, 이 후보는 아마 당선 윤곽이 드러나는 자정쯤이 돼야 집 밖으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현관문으로 나온다고 하면요. 시민들과 짧게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선거 상황실에 방문한 뒤 특설 무대에서 연설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마지막 유세 장소로도 여의도를 선택했는데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한 승리의 장소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곳 자택에서 여의도까지는 차로 약 30분 정도 걸립니다. 지금까지 인천 계양구 이재명 후보 자택 앞에서 JTBC 이승환입니다. 네, 계속해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자택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저기 현장에는 배양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배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이곳 김문수 후보 자택 앞에서 주민들과 지지자들이 모여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곧 김문수 후보가 자택에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현관 앞에 취재진과 지지자들이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11시에 모습을 드러낼 계획이었는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공보실 측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 JTBC 비전제 예측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는 등 개표가 진행이 되면서 예상보다 조금 일찍 김문수 후보가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투표함을 끝까지 열어봐야 한다. 그리고 자정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는 희망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 후보는 아직 자택에 머물고 있는 상태일 텐데 이재명 후보의 당선 유력 판정이 나왔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김 후보가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자택에 부인 설난영 여사와 함께 아직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뒤 김 후보가 모습을 드러내서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게 되면 바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후보는 언제쯤 자택을 나설 걸로 예상이 됩니까? 조금 뒤 김 후보가 자택을 나서게 되면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한 뒤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당 선거 상황실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곳에서 캠프 그리고 선대위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당사로 이동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선거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문수 후보 자택 앞에서 JTBC 배양진입니다. 네, 현재 시각 밤 11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인데요. 현재 개표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개표율부터 보죠. 네, 현재 이 시각 개표율은 24.7%입니다. 개표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득표율도 짚어드리죠. 네, 현재까지 득표율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7.8%로 현재 1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3.9%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개표함이 더 열리면 지역별 흐름 또한 구체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판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과연 국민들은 어떤 후보의 손을 들어줬을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지 잠시 후면 결정됩니다. 네, 2025 우리의 선택 위 대한민국 2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3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